안녕하세요. 낭천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했던 간지 폭풍 명언이죠. 오늘은 조선판 주사위는 던져졌다. 위화도 회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는 고려말. 말 그대로 혼돈과 파괴가 가득한 세기말 북두의 시대였습니다. 안으로는 무신 정권에 이어진 검문세족들의 실정으로, 밖으로는 몽골의 침탈로 병들대로 병들어 있었죠. 그런데다가 위로는 홍건적, 여진족, 몽골의 잔당, 아래로는 왜구 때문에 말 그대로 조선 불반도였습니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세계를 제패한 몽골 제국의 위세가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원제국이 멸망하였고, 이러한 시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살린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하고 북벌을 감행, 원나라 몽골 세력을 모조리 중국 북방으로 내쫓아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원명 교체기의 대혼란은 당대 고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처음에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의 입장에서는 원나라 잔존 세력이 아직 있는 마당에 적을 늘릴 수 없었고, 고려 입장에서도 매일 삥 뜯어가는 동네 불량배 같은 원나라를 패주던 명을 싫어할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 명이 원나라의 잔존 세력인 북원을 멸망시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원의 적이 없어진 명은 알게 모르게 원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던 고려가 꼴보기 싫었죠. 그래서 철령 이북의 땅이 원래 원나라에 속한 땅이었으니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철령 이북의 쌍성 총간부 지역이 고려의 영역으로 되었던 것은 벌써 23년이 지난 후였으며, 이는 명나라의 건국보다도 2년은 더 앞선 시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트집에 가깝죠. 고려 조정은 대부분 대국인 명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했으나, 당시 왕인 우왕의 장인이기도 했던 최영 장군은 이렇게 된 이상 명나라로 가자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반대파의 주장을 뭉개고 요동 정벌을 준비하죠. 그 와중에 우왕은 당시 최고의 명장이자 유력 군벌 중 하나였던 이성계에게도 요동 정벌에 대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때 이성계는 명나라 같은 대국을 상대로 군사를 일으키기 좋지 않은 여름철에 대군을 일으킨다면 빈틈을 왜군이 노릴 것이며, 전염병에 군사들이 싸우기도 전에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전략 전술적 입장에서 이성계가 크게 틀리다고 볼 법한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로 국력이 강한 미국을 상대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였죠. 계속해서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우왕은 전혀 뜻을 꺾지 않았고, 결국 이성계는 소득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물러나면서 이제 참화가 시작되었다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성계의 의지도 무시되었을 만큼 당시 우왕과 최영은 요동 공격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며 전국의 중들마저 징집하여 병사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요동 공격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였습니다. 고려 전역에서 준비된 정벌군의 병력은 38,830명이었으며 이 군대를 지원하는 병력이 11,634명으로 도합 5만여 가량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말은 총 21,682필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히 무리한 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지하던 최영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자 우왕은 불안에 빠져 최영을 떠나지 못하게 했죠. 사실상 고려의 전 군사력을 북쪽에 투입한 상태에서 최영의 보호가 없다면 공민왕처럼 암살을 당하지 않을까 우왕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의 부재 속에 군대를 이끌고 나선 이성계와 조민수 등은 압록강을 건너가 5월 7일 위화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성계, 조민수 등은 우왕에게 상소를 올렸죠. 물이 불어나 군대가 오도 가도 못할 지경에서 수백 명이 익사하였으며 군량미도 떨어져가 요동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왕과 채영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성계는 직접 우왕을 찾아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주변의 간신들을 제거해 고려의 정상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유를 들어 말머리를 돌리니 이것이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일단 회군이 결정되자 원정군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군을 개시했습니다. 군대가 1일 30리를 간다 해도 12km인데 당시 원정군의 회군 루트에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등이 있어 큰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더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원정군의 총 숫자는 5만으로 빠르게 움직이기에는 숫자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군은 400km를 불과 10일 만에 주파하는 괴력을 보입니다. 위화도에서 회군한 전투병력이 3만을 넘는다고 하나 공격 측과 방어 측의 상황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싸울 수는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것은 우왕과 채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화도 회군이 벌어질 당시 고려의 주력은 모두 원정군에 속했으며 그나마 남은 병사조차 왜구를 막기 위해 파견이 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성계의 무시무시한 속도의 회군은 그런 변수를 모두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6월 3일 고려의 존망을 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 최영의 고려군은 우군의 이성계군과 좌군의 조민수군을 상대로 선전을 합니다. 이성계군의 장수인 류만수를 상대로 승리하기도 하고 최영의 본군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좌군의 조민수군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이성계가 잠시 동안 허수아비 왕들을 앉혔다 갈아치운 뒤 결국 스스로 왕위에 오름으로써 500년 왕조인 고려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500년 왕조인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단시간에 왕조가 교체되는 사건은 위화도 회군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단순히 사건의 임팩트로만 따지면 최고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